1944년 8월 1일 프랑스 베르사유에 위치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장군은 큰 작전 지도 위에서 노르망디에 주둔한 연합군 병력의 위치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영국군, 미군, 캐나다군 장교들로 구성된 그의 선임 참모진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노르망디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2달 동안 연합군은 노르망디의 울타리 지역을 어렵게 돌파해 나갔습니다. 징역 속도는 마일이 아닌 야드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독일군은 놀라울 정도로 잘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병목 현상에서 벗어나 개활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오마 브래들리 장군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코브라 작전은 폭격기들을 이곳에 집중시켜 독일군 전선에 구멍을 낸 다음 기갑 부대를 투입하여 돌파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돌파구를 활용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물었습니다. 운이 좋다면 일주일 만에 50마일을 진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진전이었습니다. 그때 영국군 연락 장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 제3군으로부터의 긴급 메시지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패튼의 군대인 미 제3군이 막 활성화된 참이었습니다. 이들은 미 제1군이 만든 간격을 통해 움직여 돌파구를 활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미 지쳐서 패튼이 또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장교는 그에게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메시지를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집중해서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진심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교는 되물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미 제3군이 브르타뉴를 향해 남쪽으로 진격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흘 이내에 반도를 확보한 다음 파리를 향해 동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연료 공급이 허락하는 한 징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브래들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나흘 만에 그 일을 해낸다고요? 브르타뉴 반도는 100마일이 넘는 분쟁 지역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조용히 그 거리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군대도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보급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미 제3군 사령부를 연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패튼 장군과 즉시 통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분 후 전화선 너머로 패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패튼입니다. 조지, 나는 당신의 제한된 이동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나흘 안에 100마일을 진격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적진을 뚫고 제한된 연료로 독일군의 저항에 맞서서 말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조지, 그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패튼이 말을 끊었습니다. 장군님, 독일군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전선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정말 빠르게 움직인다면 독일군이 우리가 돌파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브르타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여야만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 브래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보급선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잡을 것입니다. 패튼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독일군이 무질서한 상태로 있는 48시간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보급을 기다린다면 그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징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보급 문제는 나중에 걱정하겠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군사 교리는 보급선을 앞서 나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보급이 지원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진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력을 통합한 다음 체계적으로 진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패트는 단 한 번도 교리를 따른 적이 없었습니다. 좋아, 조지, 진격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떨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패튼이 말했습니다. 미 제3군 통신 종료합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브래들리는 아이젠하워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군님, 그는 무리하게 병력을 펼칠 것입니다. 연료가 떨어져 그의 군대가 적진 깊숙이 고립될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어쩌면 혹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지도 모릅니다. 사흘 후 아이젠하워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었을 때 그는 패튼의 전체 군사 경력을 정의하는 5단어를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1944년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노르망디에서 대규모 폭격 작전과 기갑부대의 공격으로 구성된 코브라 작전은 독일군 전선에 구멍을 냈습니다. 미군 병력이 그 구멍을 통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미 제1군이 진격했습니다. 이어서 패튼 지휘 아래 새로 활성화된 미 제3군이 맹렬히 전진했습니다. 패튼은 병력을 통합하지 않았습니다. 보급선을 정리하기 위해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측면 부대가 따라잡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즉시 공격했습니다. 그는 사단장들에게 계속 움직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떤 것에도 멈추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노획한 독일군 차량에서 빼내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노획한 독일군 탄약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계속 움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전차 지휘관들은 이 속도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첫째 날 20마일을 진격했습니다. 둘째 날은 30마일, 셋째 날에는 40마일을 진격했습니다. 돌파구로 인해 이미 휘청거리던 독일군은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미 제3군의 위치를 파악할 때쯤이면 패튼은 이미 그 위치를 지나쳐 있었습니다. 패튼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독일군 사령부에서 가장 시급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패튼이 추적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알 수 없었습니다. 1944년 7월 31일 브르타뉴로 향하는 접근을 통제하는 중요한 도시 아브랑슈에서 독일군은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브랑슈를 지켜낼 수 있다면 미군의 진격을 가로막을 수 있었습니다. 패튼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 제3군 전차들은 독일군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아브랑슈에 도달했습니다. 도시는 몇 시간 안에 함락되었습니다. 브르타뉴가 개방되었다. 패튼이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통과할 것이다. 장군님, 병력을 통합하고 보급품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돼. 패튼이 쏘아붙였습니다. 우리가 병력을 통합하면 독일군은 재정비할 시간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지금 당장 가야 한다. 그의 제사기갑 사단이 브르타뉴로 돌진했습니다. 제6기갑 사단이 뒤를 따랐습니다. 보병 사단들이 그 간격을 통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48시간 이내에 3개의 사단 전체가 브르타뉴를 가로질러 질주했습니다. 이들은 보급 트럭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로 돌아가서 장교들은 불신에 찬 눈으로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할 리 없습니다. 한 영국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 위치 표시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미 제3군이 벌써 이렇게 멀리 전진했을 리가 없습니다.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정보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패튼은 지도에 표시된 그대로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1944년 8월 3일 미 제3군 사령부에서 패튼의 보급 참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군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연료입니다. 바닥나고 있습니다. 보급 트럭이 진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 소비 속도라면
36시간 안에 연료가 모두 소진될 것입니다. 패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6시간 동안 연료를 아껴 써라. 그 후에는 독일군 연료 저장소를 점령하여 그들의 연료를 사용할 것이다. 장군님,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보급이다. 패튼이 말을 끊었습니다. 독일군에게는 연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빼앗을 것입니다. 그동안 비전투 차량의 연료 할당량을 줄여라. 모든 갤런은 전차와 전투 차량으로 보내져야 한다. 나머지 병력은 걸어야 한다. 장군님, 사령부 인력은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옥에 가든지 잘 배워야 할 것이다. 패튼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직접 전차를 밀어야 하더라도 이 군대는 계속 움직일 것이다.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획한 독일군 차량은 보급 수송에 사용될 것입니다. 파괴된 독일군 장비에서 연료를 회수할 것입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차량은 버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보급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작동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1944년 8월 4일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미 제3군으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4기갑 사단이 렌을 확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6기갑 사단이 브레스트에 접근 중이라고 했습니다. 보병 사단들이 브르타뉴 동부의 모든 주요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한 장교가 지도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커피잔을 든 채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도를 흘끗 본 다음 얼어붙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언제 발송되었습니까? 10분 전입니다, 장군님. 아이젠하워는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패튼의 병력은 출발 지점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흘 만에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미 제3군은 그들이 보고한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지도 위로 몸을 숙여 미 제3군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맙소사,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브래들리는 지도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최소 이 주일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나흘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이젠하워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였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늦게 아이젠하워는 패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한 것을 축하한다. 놀라운 성과다. 그러나 현재 연료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보급선이 따라잡을 때까지 진지를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 패튼의 답장이 1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답장은 이러했습니다. 연료 부족을 인정한다. 그러나 로리앙과 생나제르의 독일군 진지는 아직 점령되지 않았다. 독일군이 증원되기 전에 확보할 생각이다. 연료는 나중에 걱정하겠다. 아이젠하워는 그 메시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피곤하고 믿기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연료가 바닥났는데도 계속 공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멈추라고 명령해야 할까요? 브래들리가 물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를 고려했습니다. 모든 군사 보급 규칙에 따르면 그는 패튼에게 정지하고 병력을 통합한 후 보급을 기다리라고 명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패튼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아이젠하워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가 계속 가게 둬라. 하지만 모든 가용한 연료 트럭이 미 제3군으로 향하도록 해라. 패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최우선으로 제공된다. 1944년 8월 5일 독일 제7군 사령부에서 파울 하우저 장군은 점점 더 경고하는 듯한 첩보 보고서를 응시했습니다. 패튼의 미 제3군이 나흘 만에 100마일 이상 진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장군님. 그건 불가능하다. 어떤 군대도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다. 정보가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다.
여러 출처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정보 장교가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렌에 있으며 브레스트에 접근 중이고 브르타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패튼의 군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우저는 무겁게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브르타뉴에 있다면 우리의 서부 측면 전체가 노출됩니다. 그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며칠 내에 우리 전선 뒤로 올 수 있습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우저는 좋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곳을 방어할 병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후퇴해라.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더 동쪽의 방어 진지를 구축해라. 우리는 패튼의 진역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을 저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암묵적인 인정이었습니다. 독일은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튼에게 반응한다는 것은 항상 한 발짝 뒤처진다는 의미였습니다. 1944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브르타뉴의 대부분을 확보한 후 패튼은 독일군이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반도의 항구들을 확보하기 위해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대신 그는 전체 군대의 방향을 90도 돌렸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그의 참모들이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브레스트나 로리앙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주요 항구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끝낸다면 항구는 중요하지 않다. 패튼이 말을 끊었습니다. 파리가 중요하다. 독일이 중요하다. 우리는 동쪽으로 갈 것이다. 48시간도 안 되어 미 제3군 전체가 방향을 바꾸어 동쪽으로 쇄도했습니다. 4개 군단, 20만 명 이상의 병력이었습니다. 이 기동은 보급상으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미 움직이는 군대 전체의 방향을 90도 바꾸는 것은 혼란, 교통체증, 보급 실패를 초래해야 마땅했습니다. 패튼의 참모진은 순수한 결단력과 즉흥적인 대응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8월 10일경 미 제3군은 르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센강을 향해 그리고 독일 국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습니까? 패튼이 보급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이미 지속 가능한 보급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나는 지속 가능한지 묻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물었다. 장교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비필수품을 제외하고 독일군 보급품을 노획하며 모든 연료 트럭이 쉬지 않고 달린다면 어쩌면 독일 국경까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패튼이 말했습니다. 1944년 8월 12일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아이젠하워는 지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패튼의 미 제3군은 너무 빠르게 진격하여 전체 연합군의 전략을 앞지를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생강에 도달했습니다. 브래들리가 보고했습니다. 만약 그가 강을 건넌다면 그는 다른 모든 부대보다 75마일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의 측면은 완전히 노출될 것입니다. 패튼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젠하워가 물었습니다. 그는 좋은 공격이 완벽한 방어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국 육군 원수 버나드 몽고메리는 전화로 보고를 듣고 경로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광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패튼은 조직적인 전쟁의 모든 원칙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보급선은 한계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한 번의 역습으로 제3군은 고립되어 파괴될 수도 있었습니다. 브래들리는 몽고메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패튼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지도를 응시하였습니다. 패튼은 동쪽을 향하는 일련의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 제작자들이 업데이트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전화로 패튼에게 말했습니다. 조지, 당신은 예정보다 60마일이나 앞서 있습니다.
보급품보다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 측면이 모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쟁 규칙은 당신이 멈추고 전력을 재정비하며 나머지 군대가 따라잡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패트는 알겠습니다, 장군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정지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패트는 독일군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장군님, 하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에게 회복할 시간을 준다면 그들은 방어선을 재건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일마다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그들이 회복하기 전에 독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몇 달 더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확장하다가 고립되면 당신의 전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패트는 위험은 전쟁의 일부입니다, 장군님, 하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략적 이득을 위해 전술적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눈을 감았습니다. 패튼의 말이 옳았습니다. 기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위험 또한 존재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조지, 나는 당신에게 멈추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당신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연료가 허락하는 한 징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는 순간 당신은 정지해야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패트는 알겠습니다, 장군님, 하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브래들리는 물었습니다. 방금 패튼에게 그가 원하는 만큼 징역할 수 있는 허락을 준 것입니까? 아이젠하워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징역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습니다. 군수 지원에 따르면 그것은 약 3일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패튼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1944년 8월 19일 센강 제3군은 예정보다 몇 주나 일찍 센강에 도달했습니다. 독일군은 강 건너편에 방어선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패튼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병대는 즉석에서 도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전차는 얕은 지점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의 보병은 노획한 독일군 보트를 사용했습니다. 36시간 이내에 제3군의 주요 부대가 센강을 건넜습니다. 한 독일군 지휘관은 보고를 받고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패튼이 벌써 센강을 건널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50마일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의 부관은 그건 어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휘관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루 만에 50마일을 이동했다는 말입니까? 부관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아이젠하워는 제3군이 센강을 건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3군이 8월 19일에 센강을 건넜습니다. 우리의 원래 계획은 그들이 9월 중순까지 센강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패트는 예정보다 4주나 앞서 있습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이젠하워는 4주라고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는데 4주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생명이 구원받고 도시들이 파괴되지 않으며 수개월의 고통을 피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3군을 나타내는 화살표들은 이제 독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내가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1944년 8월 25일 제3군은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연료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패튼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차들은 말 그대로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연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단들이 진격을 멈추었습니다. 장군님, 연료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하고 그의 병참 보급관이 보고했습니다.
연료 비축량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급 트럭이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패트는 그의 참모들이 아니라 상황에 경로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3일 정도일 것입니다. 아니면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정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이라고요? 패트는 폭발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독일군은 방어선을 재건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료만 있다면 독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즉시 아이젠하워에게 전화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낄 수 있는 모든 갤레온을 주십시오. 제3군은 독일 국경에 주저앉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나도 알지만 조지, 연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몽고메리는 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는 몽고메리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라인강에서 6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몽고메리에게 할당된 연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3일 안에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조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1944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독일군이 재편성하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움직여야만 가능합니다. 논쟁은 1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아이젠하워는 수십 년 동안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몽고메리의 작전에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지.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결정입니다. 패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참모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갤런의 연료를 찾아내십시오. 노획한 독일군 보급품, 버려진 차량,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멈출 수는 없습니다. 1944년 9월. 제3군은 좌절감에 불타며 정지하에 있었습니다. 패튼의 병사들은 말 그대로 멀리 독일군 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본토에 유혹적으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료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 장교는 결승선에 서서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고 불평했습니다. 패트는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전방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연료를 얻을 것입니다. 하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얻으면 우리는 베를린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일군을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연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재건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지연은 수천 명의 생명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역사는 패튼이 옳았는지에 대해 논쟁할 것입니다. 그에게 연료 우선권을 주었더라면 전쟁이 더 일찍 끝났을지, 위험이 허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944년 8월에 패튼은 제3군을 48시간 만에 100마일 이동시켰습니다. 그는 3주 만에 프랑스를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보다 몇 달이나 앞서 독일 국경에 도달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패튼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보았을 때 감탄과 불신을 모두 담은 5단어를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가 벌써 거기 있다고. 전쟁 후 군사 역사학자들은 패튼의 8월 징역을 분석했습니다. 기록적인 숫자들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는 30일 동안 600마일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적군 포로를 잡았습니다. 수백 개의 마을과 도시를 해방했습니다. 수십 개의 독일군 사단을 교란하거나 파괴했습니다. 연합군의 사상자는 징역 속도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한 분석은 패튼의 프랑스 횡단 징역이 역사상 가장 빠른 지속적인 군사 징역 중 하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한니발보다 빠르게, 나폴레옹보다 빠르게, 현대 시대에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역사학자는 독일군이 패튼에 대항하여 방어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디에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응하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세 번째 역사학자는 패튼이 근본적인 것을 이해했다고 관찰했습니다. 기동전에서 속도는 그 자체로 보호 형태입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군대는 역습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군대는 적이 반응하기도 전에 적진 뒤로 침투합니다. 전쟁 후 인터뷰한 독일 장군들은 이를 확인했습니다.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 원수는 패튼은 우리의 악몽이었습니다. 하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몽고메리를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패튼은 그는 있을 수 없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능한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그가 방어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공격했습니다. 그와 싸우는 것은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1944년 8월 4일 아이젠하워는 지도 위에 서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위치 표시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가 벌써 거기 있다고. 그것은 패튼의 전체 경력을 요약하는 5단어입니다. 그는 항상 예정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그는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48시간 만에 100마일을 이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주 만에 프랑스를 횡단했습니다. 다른 군대들이 아직 노르망디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그는 독일 국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그 답은 복잡합니다. 공격적인 리더십과 뛰어난 전술이 있었습니다. 즉흥적인 보급 지원과 순수한 대담함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지휘관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간단한 답은 이것입니다. 패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징역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쨌든 해냈습니다. 보급선이 그렇게 빠른 징역을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전력을 재정비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세상에, 그가 벌써 거기 있다고는 단순히 놀라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탄과 좌절 그리고 불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젠하워가 패튼이 어떤 군사 계획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해냈음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빨리 해내서 심지어 그의 지휘관들조차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1944년 8월 다른 군대들이 하루에 몇 마일씩 징역을 측정할 때 패튼은 시간당 몇 마일씩 징역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속도가 단순히 이 점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에, 그가 벌써 거기 있다고. 그것은 패튼을 정의하는 5단어입니다. 그는 항상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일을 해냈습니다.